6월 30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 여중생 조건 만남 강요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27명을 추가로 검거했는데요. 성매수자 중에는 회사원과 군인 등도 포함돼 지역사회의 성매매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회 조수정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정입니다. 네. 경찰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27명을 추가로 검거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말에 중학생 가해자 5명이 그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면서 이 피해자가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 품고 남성 2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수하겠다고 불법을 자행한 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 확대해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성매수자 남성 27명을 검거하고 그중에 3명을 구속, 그다음에 24명 불구속한 입건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성매수남 중에는 회사원과 군인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결국 성매수자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중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또 어떻게 성착취를 했습니까?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많이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요. 네. 이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수법이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한 여중생들한테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친절을 베푼 후에 음, 조건 만남으로 빚을 갚아라고 강요하거나 또 음식과 술을 사준 다음에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hand시기에 더욱 부끄러운 일이지요. 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발전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엠번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네. 이런 온라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익명성이라는 그 온라인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기 정체를 속이면서 접근합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이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거나 취약한 대상을 선택해서 네. 친밀감을 가장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피해자들은 그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나 디지털 성범죄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저희가 포항시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이거 온라인 그루밍이나 온라인 채팅 앱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몇 건 접수가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을 통한 어떤 채팅 앱에 자기가 직접 한번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또 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또 거기서 뭐 만남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음,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어른들의 아이들에게 이런 마술을 뻗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또 세상을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이제 선행이 좋은 모범이 돼야 될 어른들이 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했을 때 처벌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네. 현행 법령과 이제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성년자 성매수, 성매매 처벌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저기 13조 열거에서 성을 사는 행동을 하면 1년에서 10년의 징역,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네. 또 아이들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팔도로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그 앞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최근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형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네. 현실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범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는 걸 보면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판결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도 뭐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감형에 네.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게 합의를 하면은 처벌을 네. 안 받기도 하나요?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양형의 판단 기준은 되겠죠.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사건이 일어난 거는 진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형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한다는 게 조금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피해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반성문 서고, 반성문을 섰다, 그리고 초범이다, 네. 뭐, 이런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저 가해자들이 선도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또 요구하고 계시죠? 네. 이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백한 불법인 성매매를 더구나 청소년 대상으로 저질렀다는 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정한 법 심판대 앞에서 세워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상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 보호도 절실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물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행자가 할 일은 인도로 다니거나 신호등 준수하기 등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들이 차를 몰기 위해서 교통법규도 공부하고 수시로 차도 정비하고 교통신호도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제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누구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도가 허술하면 제도를 고치고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면 일상의 교육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고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학교나 경찰, 가정, 사회, 지역, 개인의 그 역할과 가치들이 모두 상호작용해야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포항 여성회 조수정 사무국장과 포항 여중생 조건 만남 건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